연방 판사가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명령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방 판사가 지난 15일 월요일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후 방지를 명분으로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모든 연방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를 채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던 그 행정명령,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 행정명령을 또 중단한다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행정부를 사법부가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린 명령들이 법원에 의해서 제지당하지 않고 일을 진행을 하려면 의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법으로 입법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간단하게 자기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그 지도력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죠. 행정명령 내린 것의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적인 지지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럴수록 이 법적인 도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물론 법에 기준해서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무조건 대통령 지지도 때문에 이걸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판결이 나오게 된 법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야 판결을 내리게 돼 있죠. 누가 소송을 걸었냐 하면은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이 제프 랜들리 이분이 이제 소송을 먼저 걸었고요. 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소송을 거니까 12개 주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들이겠습니다. 이 12개 주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내니까 법원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을 일단 중단시킨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랜드리 법무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해서 적절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도 승리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다. 그 공화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과거 노동자들을 위한 당의 개념이 노조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노조에 얽매여 있으니까, 왜 노조는 집단으로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집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몇십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우리 노조원들이 다 너를 지지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정치적인 파워를 썼던 것이 과거의 행태였습니다. 그러한 노조의 움직임에 노조와 잘 야합했던 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항상 프레임을 걸었죠. 마치 친이민 정책은 민주당,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듯이 친노동자들의 당은 민주당,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냐? 아니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노동자를 위한 당인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왜 노동자를 위한 당인데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오히려 부자들은 돈을 버는데 중산층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느냐? 왜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들을 만들고, 왜 그러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이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모든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죠.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하기 힘들게 만드니까요.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해외로 공장으로 옮기는 것이 더 경쟁력 있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노동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 파탄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었던 것이죠. 이게 클린턴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고 오바마 때 그 일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와가지고 일자리 다시 가져오겠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었던,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뒤에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고 지금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건설을 하고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미국 내에서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미국 내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던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 지금 그 일자리 숫자를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바이든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왔던 것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를 위한 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였던 것이죠. 지금 그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인지, 인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랜드리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부분들, 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빼앗아 가느냐? 자, 석유를 캐지 못하게 하니까 사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에 와닿는 거는 가스비가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문제를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산층 일자리를 버리고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며 미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인 그들의 호주머니에 상처를 입혔다. 우리 지금 민간인들의 주머니에 상처를 입혔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인플레이션은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랜드리 법무장관은 게다가 해안 복구, 허리케인 보호에 사용되는 수입과 로열티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해안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경제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예. 실제로 바이든의 명령은 환경을 해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 뉴딜 어쩌고저쩌고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을 해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루이지애나 주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에너지 회사들로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한 세금 부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환경 보호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랜드리 법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랜드리 법무장관실의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주 구두변론에서 바이든 관료들이 법적으로 모든 임대차 판매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행정명령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이든의 금지 명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대륙붕 토지법, 대륙붕 토지법하고 그 다음에 광물임대법, 이것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현행 법들을 위반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다시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진작에 이런 소송이 나왔을 텐데 판사가 이제 와서야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도 좀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감성이 바뀌고 있는 부분과 지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전 국민적인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면 과연 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엘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입니다.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 좌파들은 지구를 소위 기후변화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처음으로 에너지 자립국을 선포했었는데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우리 미국에서 나는 에너지원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이든은 취임 이후에 공공토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토지로 수많은 서부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여러 사업들을 없애버리고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키스톤 X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첫날부터 그랬죠. 첫날부터 그렇게 해놓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네. 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전 국민적인 분위기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그냥 법만 보고 판결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직한 판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 판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가라는 부분도 판사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국민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서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결단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